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K조선 제도약 전략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K조선 제도약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K조선 제도약 전략을 통해 한국 조선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K조선 제도약 전략이 이런 타이밍에 언급됐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보시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3021 CGT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런 발주 확대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도 약 1300 CGT를 수주하며 전 세계 물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호실적에 이어 건조 역량 확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현황을 보면 90년대에는 일본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00년대부터 한국이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어 2010년대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꾸준히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에 대한 상황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조선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철강업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철강 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산업은 완성차 업종과 조선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또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조선업도 잘 돌아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왜 이 타이밍에 K조선 제도약 전략을 선포한 것일까요? 최근 조선업에서의 문제는 13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이 아니라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조선업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수요 전망을 보시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2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선 3사의 공채 채용은 없는 상황이고 조선 3사의 협력업체는 사정이 좋지 못해 신규 인력 채용이 매우 더딥니다. 즉 조선업계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조선 제도약 전략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조선 제도약 전략을 간단하게 보자면 생산 역량 확보,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선도, 조선업계 협력사들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나눠집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조선 3사와 협력업체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조선 3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와 신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전략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유급훈련,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직자가 조선업계에 취업할 경우 이에 따른 채용 장려금 지급, 퇴직 기술 인력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 외에 신규 인력 충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생산기술 인력 연속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500명, 2022년 2,66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LNG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을 통해 올해 1,160명, 2022년 160명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전문 취업 비자 제도를 신설해 매년 300명의 도장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용접공 600명도 매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생산기술과 LNG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고 이외에 도장이나 용접 분야에서는 외국인들을 대거 채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K조선 제도약 전략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아무리 추진한들 조선 3사와 같은 대기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조선업계는 2010년 이후 거의 임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보너스도 많지 않고요.
물론 정부가 여러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결국 최종 고용 현장에서 임금을 보고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발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한 개별 뉴스라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K조선 제도약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 2분기 공사 손실 충당금 때문에 조선 3사의 실적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저가 수주 물량이 아닌 나름 적정 수준에서 수주한 물량의 건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 생각에는 수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조선 3사들의 공정 속도가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조선소에서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유휴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공정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야간 작업을 통해 공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야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최대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저는 K조선 제도약 전략이 약간 표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K조선 제도약 전략도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